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증시염탐정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인사하자마자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상당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요. 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네, 2,580이라서 2,600이 거의 좀 근접을 했습니다. 벌써. 예. 오늘 한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0.7% 상승했고요.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19개, 하락이 130개 정도고 코스닥도 오늘 1% 가까운 좀 상승세인데 8.79포인트 올라서요. 9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90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1,100개, 하락이 200개라서 오늘 이제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오르는데 LG엔솔은 조금 하락세를 좀 일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 이제 상승폭이 좀 큰 기업은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좀 부진했는데 오늘 3% 어이구. 주가 오르고 있고 오늘은 또 포스코 계열사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LNG 사업하는 5.8%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포스코는 몇 오늘 형제예요? 네? 포스코는 몇 형제냐고? 형제가 몇 형제. 명이냐고요? 네. 몇 인터하고 총사야? 퓨처엠하고 퓨처엠. 또 비상장사들이 좀 꽤 비상장사. 좀 많죠. 포스코 홀딩스 네. 지주가 있고 네. 예. 많죠.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SD 바이오센스가 2.5% 또 DLENC가 한 2%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두산파켓 같은 이제 산업재 기업들 오늘 각각 한 2% 이상 올랐고 오늘 미국에서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1.7% 가까이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좀 고르게 일단 반등하면서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했고 넷마블이 마이너스 0.8%, 현대 엘리베이터가 마이너스 2% 정도 네. 빠졌고 LG 디스플레이도 약간의 약보합 정도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오늘 좀 좋은 좀 강세 출발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일단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2.2%, 에코프로가 3% 정도 오르고 있고 그 LNF가 오늘 4% 가까이 좀 오르고 있어서 좋은 2차 전지 양극재가 좋은 출발을 오늘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뭐 그 두 개 회사랑 들어가는데 거기 뭐 단독 보도 나왔던데. 네, 보도가 예.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확정된 건지 이제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네. 어쨌든 기사에는 LNF가 좀 유력하다라는 뭐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 정도 올랐고 그리고 요새 JYP도 굉장히 강한데 오늘도 4.5%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거의 3조 원 가까이 지금 이제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대부 시스터즈가 오늘 한 10% 가까이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4% 올랐고요. 매드팩토가 한 3% 정도, 네이처셀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어서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출발은 상당히 좀 양호한데 다만 이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빠졌고요. 0.7% 정도 하락을 했고 앞타바이오가 마이너스 1% 정도 좀 빠지고 있어서 뭐 바이오 내에서도 약간의 좀 차별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게임, 엔터 같은 이제 업종들이 워낙 좀 오늘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뭐 양시장 모두 다 좋은 출발을 일단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오늘 오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사고 있고요. 한 300억, 코스닥은 7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반대로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400억, 코스닥을 700억 정도 일단 매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뭐 화학업종이나 철강주 중심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예. 오늘 외국인이 좀 특징적인 거는 금융주를 좀 많이 사네요. 금융주를 한 12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서비스 업종이 이제 인터넷 쪽인데 인터넷이나 금융주 중심으로 조금 일부 오늘 파는 와중에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사고 있는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 정도밖에 안 보이고 뭐 대다수 업종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금융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좀 고르게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그 코스피 내에서는 그 철강 업종 좋은데 그 중에 좀 알루미늄 관련주가 상당히 코스닥 좋네요. 900 뚫었어요. 네, 코스닥 아침에 900 와, 넘었습니다. 예. 좋아요? 좋죠. 그죠? 빨간데 그죠? 오르면 좋죠. 오름 좋죠. 아니 좋으냐고. 아니 뭐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끊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선 철강주가 출발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지금 섹터로 보니까 웹툰 섹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DNC 미디어나 미스터블루가 각각 4%씩 주가 반등을 해주고 있고 MLCC 관련주들 좀 오르는데 사실 근데 MLCC 이쪽에 좀 2차 전지가 속해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코스머신 소재가 좀 급등하면서 이쪽 섹터도 좀 강한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을 오늘 오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기계도 좀 좋은 모습인데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한 3% 오르면서 건설기계 업종도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알루미늄 박 관련 기업들도 좀 센 것 같습니다. 사마알루미늄이 한 8% 정도 반등을 해서 오늘은 좀 2차 전지가 한 이틀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전면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면세점 기업들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비철금속, 광물, 뭐 철강 이런 섹터들이 오늘 시장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1%씩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엔터라든가 뭐 게임 업종도 뒤를 잘 받쳐주고 있어서 뭐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고요. 또 오랜만에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부진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태양광 업종들이 이제 미국의 훈풍을 좀 받아서 좀 강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업종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그 화학섬유 쪽이 좀 일부 빠지고 있고 키오스크 뭐 이 무인 주문기 뭐 요 정도 섹터인 것 같고요. 뭐 다 오르고 있다. 그 빠지는데도 뭐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네, 뭐 특별히 뭐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이 등락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대다수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잠깐 뭐 하나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에코프로비엠 네. 거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 부족 상황이 된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투자비가 많아서 회사는 잘 되는데 회사는 잘 되는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될 거다. 이제 그랬고 그게 좀 걱정이 좀 됐었어요. 혹시나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라서 좀 시장에서 그걸 잘 소화해줄 수 있을지 혹시라도 좀 놀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젯밤에 그 기사가 나오고서 이제 할증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가 계속 네, 올라가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할증 그런데 그게 그 발표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보도가 나왔는데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안 빠지는 걸로 봐서는 좀 자금 조달해서 그 돈으로 또 다시 캐펙스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실탄을 좀 더 장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님. 네. 사실 뭐 진행하시죠. 과거에도 사실 네. 2차 전지 뭐 소재나 이런 회사들 보면 몇 년 전에도 이 전환사채 발행한 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원래 보통 발행하면 악재인데 이게 성장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들이 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2차 전지가 한 이틀 좀 부진한 상태에서 오늘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고 바이오가 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약간 이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밀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밀리는 모습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이 못 오른 기업들도 계속 이게 순환매가 잘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장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세장이에요. 이게 약세장은 주도주 몇 번 오르다가 나머지 섹터 못 가고 주도주 빠지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빠지니까 또 다른 게 받쳐주고 예.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있어서 확실히 오늘 좀 비슷한 그 강세장 흐름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수가 약간 상승폭은 이제 코스피는 좀 줄이고 있지만 확실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오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눈여겨볼 만한 리포트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된 리포트인데 이게 제가 오타를 급하게 쓰느라고 제약바이오 상승 근거 그리고 2분기 이 FDA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현대차증권의 그 엄민용 제약바이오 담당하신 분이 이제 자료를 좀 적어주셨는데 상승에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올랐나? 셀트리온 서정지 회장 복귀가 좀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또 3월 6일 날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가면역 치료제 그 중국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이것도 있었고 또 4월 3일은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 동시에 임상 3상에 진입을 했고 알테오젠은 또 마일스톤도 지금 유입이 됐고 레고캠바이오도 중국 쪽에서 이 마일스톤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또 알테오젠이 사노피로부터 이건 추정인데 어쨌든 마일스톤 300만 달러 좀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그냥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성과는 있는 거죠. 그러네요. 성과까지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상승을 단지 순환매로 보기엔 좀 어렵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알테오젠 이벤트에 따른 주가 변동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후로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분기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이제 그 2분기 FDA 허가 일정이 좀 많나 봐요. 2분기에 이제 미국에서 최초 승인 약물들의 등장이 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2분기부터 올해 승인받을 수 있는 약물이 22개가 지금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적응증 추가 기다리는 것도 14개. 근데 이제 2분기에 주목할 건 한 6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4월 25일 날 가장 이제 빨리 나올 게 루게릭병 예. 치료제가 아마 최초 허가 이거는 이제 승인 여부는 모르고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일단 이제 승인 대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6일 날은 이제 그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제죠. 마이크로바이옴. 요게 세레스란 기업이 이제 최초 허가를 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또 화이자라든가 뭐 사렙타 리제네론, 뭐 바이오젠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7월 6일 날 또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게 정식 승인을 좀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 제약바이오 상승이 그냥 순환 상승이 끝이지는 않겠죠.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들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이 또 우리와 연결이 될지는 한번 좀 각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게 이제 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잘 대응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바이오주는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어렵죠. 그리고 이게 각계로 움직이니까 네. 참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름 쉬운 거 있잖아. 한미약품. 한미약품 지금 추천하신 겁니까? 아니 이름 쉬운 거 찾으면 많지 뭘 그래. 유한양행도. 유한양. 그 양행이라는 거 좀 어렵긴 어렵더라. 양이. 그러니까 이름을 좀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3프로 TV 이런 식으로. 그 딱 봐도 아저씨 3명 나올 것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 좀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된 이제 리포트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엄경화 연구원님이 이번에 탐방 갔다 오셨나 봐요. 그 경남 지역에 그 동방성기 성강밴드 대우조선해양 탐방 갔다 와서 자료를 좀 쓰셨는데 탐방 자료는 좀 앞에 짧게 있고 이제 뒤에는 이제 조선업 전망인데요. 일단 지금 앞마당에 출하를 앞둔 제품들도 많이 쌓여 있고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진행을 하고 대우조선해양도 도크가 거의 다 찼다고 합니다. 빈자리가 없었고 아무튼 건조량 증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인도 계획이 이제 차질 없이 이어지느냐가 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이제 동방성기는 선박용 배관 업체인데 이제 이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탐방을 하셨고 성광밴드는 이제 저 배관을 연결하는 피팅이죠. 예. 이 피팅을 뭐 이렇게 휘어지는 거라든가 뭐 T자형 또 이게 폭이 좁아질 때 해주는 리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도크가 좀 거의 다 꽉 차 있고 해양 플랜트 모듈도 빈틈없이 좀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인력 수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나 봐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게 조금 이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관건은 좀 인력 충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1분기 실적 여기 프리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조선업계 전체적으로 신규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충원이 목표 수준에 지금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건조 목표 달성에 지연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우리가 좀 그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분기에 조선 5개사 합산해서 영업이익은 일단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적자를 봤는데 예. 미미하지만 그래도 63억 정도. 다만 아직은 1분기까지는 대우조선하고 현대미포는 조금 적자를 좀 낼 것 같은데 다만 5개 다 합산을 하면 63억 정도의 흑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 이제 초부터 이렇게 신조성과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배들을 지금부터 이제 인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수익성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 높아진 이 성과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요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지금 어떤 국면이냐. 요새 주가 사실 그렇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조선사들이 수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데 다만 수주는 여전히 활기차다고 합니다. HDT 한국조선해양 산하의 조선 3사가 연간 목표에 벌써 42%를 지금 달성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카타르 LNG 2차 발주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3년 연속 수주 목표는 아마 초과 달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선은 발주가 줄 거라고 전망을 많이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예. 지난 2년 동안 발주가 많았고 운임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주를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작년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의 선박이 발주가 됐는데 아마 이거는 메탄올 추진 연료 선박 같은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아마 해운사들이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박 규제가 앞으로 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노후화된 선박도 있고 이참에 좀 바꾸자 친환경 선박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탱커라든가 벌커 이 선주들은 지금 어떤 걸로 바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결정 못 하고 있대요. 친환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좀 고민하는 단계인데 컨테이너선은 확실히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넘어갔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컨테이너선 선박 발주 연도별 추진 연료 구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암모니아, 메탄 이게 다 친환경 연료잖아요. 이쪽이 예, 예. 여기 이제 그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화석 연료 쓰는 건데 지금 올해 보시면 33개 중에 2개 빼고는 다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은 비슷비슷했거든요. 요 그 친환경 연료 안 쓰는 비중도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나오는 선박은 거의 다 그냥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컨테이너선은 좀 넘어간 거 아니냐, 친환경 선박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그리고 발주량도 늘어나고 있고 중고선 거래량도 3월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뭐 수주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메탄올 추진 선박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기는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고 또 하반기도 수주까지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좀 주가는 좀 부진하더라도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조선주 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한번 그 조선업 하는 분 좀 만났었는데 그 탱커 발주가 안 나온다고 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탱커는 유조선이거든요. 유조선이죠. 근데 이게 유가 그 다른 선박들은 적당하게 딱 포트폴리오 적게 나와가지고 이게 탱커만 딱 나와주면 좋겠는데 왜 그 감산하고 기름값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문을 안 냈냐 그러면서 했더니 지금 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조선을 이렇게 친환경 선박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하는 아니면 것 그냥 같아요.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들이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네. 발주를 조금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방향을 좀 잡으면 또 우리 네. 쪽에 주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친환경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비싸니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환경 생각해야지.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리포트 또 준비된 게 있나요? 그 어제 이제 중국 수출 나왔는데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유진희 연구원님께서 자료를 적긴 했는데 중국 수출 서프라이즈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큰 영향을 지금 못 주는 것 같다. 그 네. 이유가 수출은 깜짝 수출이 나왔는데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아세안하고 러시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쪽 수출액이 늘어났고
보시다시피 미국으로 수출 이게 사실 미국 수출이 늘어나야 우리가 좋거든요. 중국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가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수출 증가율이 나왔지만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아세안 또 러시아가 증가한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새 뭐 중국이 또 러시아 쪽하고 협력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 증가율인데 이게 한국이 여기 좀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한국과 대만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대만이 안 좋다는 건 한국과 IT가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수요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이 점점 중국 수입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게 요 그래프에도 나와 있어요. 총 수입 중 중국 비중인데 점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의 총 수입이 떨어지고 있죠.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예. 근데 대중 수입 비중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이게 슬슬 구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뭐 어쨌든 이제 규제를 또 심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게 우리는 중국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꽤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 이제 수출이 또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 나온 중국의 수출만 가지고 아 이거 숫자만 보면 너무 좋은데 예. 깜짝인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좀 확인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시장은 코스피가 0.34, 그러니까 2,570포인트 등폭 조금 줄였네요, 그죠?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 1.21. 네.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삼성전자가 그냥 보합에서 계속 공방을 하네요. 왔다 갔다. 네, 현대자동차도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예. 있고요. LG도 많이 올라섰는데 LG 오늘 어때요? 어제 오늘 빠졌죠. 그죠. LG가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한 3% 정도. 아, 최근에 이제 경영권 뭐 분쟁 이슈로 좀 하여튼 뭐 어떤 재료라도 너무 거래량 따라서 하면 돈이 많 주식시장에 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좀 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근데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떨어지면 많이 다치죠. 알겠습니다. 말은 서 있을 때 올라타고 채찍을 가해서 빨리 가야지. 운문이 현답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